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어를 활용하여 하이라키컬하게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는 VQ 플로우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저자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쪽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전에도 올해 같은 해에 그 MS 플로우라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활용한 원 클래스에 대한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멀티 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을 대상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 이상치 탐지,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정상 데이터만을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정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반영한 특징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가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어노멀리 스코어와 그리고 픽셀에 대해서 어느 영역에 어노멀리가 존재하는지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어노멀리 스코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원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 단일 클래스의 단일 모델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클래스에 대해서 이상치 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번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 비용이나 학습 시간과 같은 비용이 계속 누적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멀티 클래스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메모리나 학습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고자 다중 범주 이 멀티 클래스를 단일 모델로 해결하려는 연구를 이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 클래스에 대한 그 연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덴시티 기반의 방식이나 아니면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정상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진행한 후에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정상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학습했기 때문에 재구축된 결과와의 그 원본과의 차이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연구들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클래스 같은 경우도 주로 이 리컨스트럭션 기반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 덴시티 기반의 방식으로도 조금씩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덴시티 기반의 방식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통해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뱅크 방식이 있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방식이 있는데 메모리 뱅크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 이 정상 데이터의 피처들을 저장해 놓은 뒤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때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피처와 저장해 놓은 피처를 비교를 해서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가지고 가까운지 먼지를 통해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올해 작년까지 이제 하나의 유니포멀리라는 연구가 그런 메모리 뱅크를 활용해서 멀티 클래스에 대해 이상치 탐지를 연구했던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정상 데이터를 이제 반영해 놓고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추출되었었던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측정해서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이 그에 대한 VQ 플로우라는 논문입니다. 아직 아카이브로 이제 9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업데이트가 또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도 꽤 이 멀티클래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잘 짚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향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론들은 기존의 대부분 이 멀티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중 분산이라는 가정을 이제 제외하고 단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해서
단일 모델로 학습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Weakflow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이 멀티 클래스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클래스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믹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학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믹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이미지의 클래스 또는 시멘틱 정보를 의미하는 이 컨셉이라는 것을 반영해서 두 단계의 이 코드북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Conceptual Prototype Codebook, 줄여서 CP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 단위로 그 컨셉을 코드북에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분류해내는 어떤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Concept Specific Pattern Codebook이라고 해서 줄여서 CSP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 이 패턴을 코드북에서 매칭시켜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하이러키컬이기 때문에 먼저 CPC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CSPC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연구실의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그 지금 졸업한 김정석 석사가 2021년 이제 말에 이 노멀라이즈 플로우가 왜 OD 디텍션에서 실패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였는지를 시작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활용한 저 연구가 나온 이후에 많은 방법론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일단 모두 다 이제 멀티 클래스가 아니라 원 클래스 대상으로 하는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뭐 C 플로우부터 CS 플로우, 패스트 플로우, 디퍼넷 그리고 AST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한 이상치 탐지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다면 저희 연구실 세미나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이제 먼저 드리면 원래는 이제 생성 모델을 타겟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갈래가 이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트랙터블 덴시티라는 특징이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전은 change of variables를 기반으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 스페이스 X라는 곳이 있을 때 이 인풋 스페이스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Z로 보내주는 그 과정을 이제 레이턴트 매핑을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 레이턴트 Z로부터 다시 X로 이제 복원해주는 과정을 또 거치게 돼서 원래 생성 모델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을 해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Z의 어떤 분포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어떤 인풋 X를 Z로 보낼 때 펑션 F를 사용한다면 이 Z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X를 다시 복원할 때 펑션 F의 역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복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change of variables의 어떤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단변량 그 어떤 x라는 이제 분포가 있고 z라는 어떤 분포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두 개의 내적 합은 이제 당연히 똑같겠죠. 이 모든 합의 이제 확률 분포의 내적 그 인테그랄로 모든 가정을 합하면 1이 되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은 이 x에 대해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제 z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여기 있는 이제 dx를 우항에다가 곱해서 이제 그 f의 기울기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확률 변수 z를 통해서 x를 표현할 때 필요한 변화량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에 여기 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확률 자체가 음수값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 다별량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x와 z의 관계의 변화량이 그 아까 전에는 단순히 어떤 f에 대한 미분값 기울기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야코비안의 디터미넌트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어떤 x가 x1, x2로 구성되어 있고 z가 z1, z2로 구성되어 있고 z1이라는 것은 어떤 f1에 의해서 x1과 x2의 이제 결과값이고 z2는 f2라는 함수에 의해서 x1과 x2를 사용해 얻어진 결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화량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야코비안 그 행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어떤 변화량을 표현할 때는 디터미넌트 식을 사용을 해주게 되죠. 디터미넌트는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행렬 공부를 할 때 많이 알 수 있다시피 AD-BC 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AD-BC는 이 두 개 곱하기 빼기 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 변수 변환, 이 change of variables를 기준으로 normal line flow를 가정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어떤 latent z를 x로 변화할 때 필요한 변화량, 이 determinant를 이제 표현된 식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그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x에 대한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latent space인 z의 z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log likelihood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x에 대한 log likelihood를 표현하려면 log를 이제 변환을 해서 우항에도 log를 붙여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더하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최대화하도록 하는데 이 normalizing flow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normalizing flow는 한 번만 이제 latent space로 이제 변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연쇄적인 변수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 과정을 연속적으로 구성하고 그거를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마지막 z 이제 k번 반복했다고 했을 때 zk에 대한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야코비안의 디터미넌트 프로덕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를 또 로그 변환으로 취해주게 되면은 더하기로 이제 바뀌게 돼서 시그마 1부터 k까지의 야코비안 디터미넌트에 대한 로그 합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x의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그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가 되도록 얘를 이제 그 맥시마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간단한 역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간단한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이제 생성 모델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생성할 때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인풋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역함수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 이상치 탐지에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생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인풋 데이터인 X 정상 데이터들을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Z로 잘 매핑을 시켜서 학습을 해 놓고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input x 정상 데이터의 확률 분포로부터 왔을 그 likelihood를 가지고 이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거라서 사실 이 역계산 자체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normalized flow 자체는 생성 모델로 제한이 되었고 이 앞서 말한 이 변수 변환 과정과 그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최적화식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구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안된 구조가 Additive Coupling Layer입니다. 나이스라는 논문에서 이제 2015년, 벌써 거의 한 10년 전이죠. 아이클리어에서 나온 이제 연구고요. 두 가지 조건을 쉽게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구조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입력 X를 보시면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X를 X1과 X2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변수가 10개가 있을 때 5개씩 쪼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각각 Z1과 Z2에 매핑을 시켜주는데, 여기서는 X1을 Z1으로 그대로 매핑을 시켜주고, Z2를 만들 때는 X2에다가 M이라는 어떤 변환 함수를 거친 X1의 결과값을 가지고 Z2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우선은 야코비안식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삼각행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각행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 원소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계산 또한 간단하죠. x1을 표현할 때는 z1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x2를 표현할 때는 z2-m의 x1인데 x1은 z1이기 때문에 x2 또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한 커플링 레이어가 Affine Coupling Layer입니다. 앞선 구조와 거의 동일한데, 이때는 이 트랜지션과 쉬프트라는 구성을 추가해서 Z1과 Z2로 X1과 X2를 매핑해주는 커플링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식이 이 대각 원소의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활용한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들은 전부 다 이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매핑하면은 이 OOD 또는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한 성능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지를 그대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반영할 때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그 구조 특성상,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상 이 이미지라는 거는 주변 픽셀과의 그 지역적인 코렐레이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한 존재로 인해서 최적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터, 사전 학습되어 있는 이미지 인코더를 가지고 시멘틱 컨텐츠, 시멘틱 피처를 뽑은 뒤에 이 피처를 통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Z에 매핑해주는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원래는 이상치 탐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죠. 사전 학습되어 있는 인코더를 가지고 이미지를 먼저 데이터를 특징을 추출한 뒤에 그거를 통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게 많은 연구에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긴 한데, 노멀라이징 플로우도 그거를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VQ 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VQ 플로우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Hierarchical Vector Quantization 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컨셉 어웨어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이 있고, 세 번째로는 패턴 컨디셔널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Hierarchical Vector Quantization을 보게 되면은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의 어떤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마지막 레이어로부터 시멘틱 피처를 뽑았을 때, 이 시멘틱 피처의 간단한 풀링과 MLP 레이어를 거친 Y라는
벡터를 얻게 됩니다. 이 y라는 벡터를 통해서 이 cpc라는 코드북을 가지고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이제 수행을 해줍니다. 이 코드북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VQVAE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북을 가지고 어떤 y랑 가장 가까운 인덱싱을 찾아서 그 인덱스에 있는 코드북 벡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 로스 펑션은 이 실제 y와 코드북으로부터 매칭돼서 뽑힌 이 y 햇의 L2 놈을 가지고 이제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VQVA를 아시는 분들은 이 로스 텀을 보고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스타 그레디언트 관련된 내용이 없죠. 왜냐면은 이 아그맥스를 통해서 인덱스를 찾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래프가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원래는 스타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코드북 따로 이제 이 시멘틱 피처에 대한 y 부분 따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코드를 따로 살펴보니까 스타 그레디언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북에 대한 소식을 따로 여기서 학습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제 y에 대해서도 따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코딩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셉 스페시픽 패턴 코드북에 대한 내용인데, 이 CSPC를 이제 학습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앞서 얻었었던 이 코드북으로부터 CPC로부터 y 햇을 가져오는데, 중간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H라는 또 피처입니다. H1이라는 피처고, 여기서의 H1, 2, 3는 이미지 인코더의 중간 레이어로부터 뽑은 피처 맵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지넷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레이어 1, 2, 3, 4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4에서 뽑힌 아웃풋을 시멘틱 피처로 쓰게 되고, 그리고 레이어 1, 2, 3에서 쓴 것을 이제 중간 피처 맵 그 채널까지 총 3D에 대한 피처 맵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피겨에서는 이제 모두 다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H1에 대한 이제 예시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H1 이 프라임 같은 경우는 H1에다가 컨볼루션을 연산을 해서 얻어진 값입니다. 그리고 이 H1 프라임에 이 PE와 앞서 CPC로부터 이 Y라는 값을 통해 매칭해서 가져온 Y 햇을 빼주게 되는데, 여기서 PE는 포지션 인코딩입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그 트랜스포머의 포지션 인코딩과 동일하게 사이너소이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사인 코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데 이때 여기서 빼주는 이유는 우선은 이 H1 프라임이 가지고 있는 시메틱 컷 정보들을 빼주고 지역적인 정보를 뺀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패턴에 대한 것만 이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CSPC로부터 똑같이 그 매칭을 해가지고 인덱싱을 통해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져온 값에다가 이 포지션 인코딩과 y 햇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더해서 h1 프라임 햇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CSP 이 캡 컨셉 스페시픽 패턴에 대한 로스로는 이 yi 프라임과 yi 프라임 햇의 L2 놈을 가지고 이제 로스를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포지셔닝 코딩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같이 드리면은, 이 포지셔닝 코딩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미지의 각각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너소이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채널을 기준으로 붙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y 햇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형태로 구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중간 피처 맵과 빼주게 되면은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이제 채널을 기준으로 포지션 인코딩과 다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브한 벡터 퀀타이제이션 방식과 비교하면은 원래라면 바로 이 코드북으로부터 각
위치에 대한 인덱스를 이제 가장 가까운 인덱스를 찾아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안한 이 CSPC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 y-hat과 포지션 인코딩을 빼주고 그게 빠진 정보를 가지고 있는 h''으로부터 CSP에 매칭을 해주고 다시 매칭된 CSP에 포지션과 시멘틱 정보를 추가해주는,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더해야게 되기 때문에 CSP의 이 디멘전 크기 또한 이 포지션 인코딩과 시멘틱 피처 디멘전과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H'을 구할 때 또 컨볼루션 연산을 해주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앞서 구했었던 이 H1 프라임 햇을 어떻게 쓰는가 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플로우 모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풋으로는 중간 이미지 인코더로부터 뽑은 피처 맵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게 되고요.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H 프라임 햇이 컨디션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플로우 모델에서 컨디션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채널을 기준으로 그냥 더 컨캣을 해줘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해서 이 플로우 모델을 학습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한 목적 함수는 이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이 Z라는 그 확률 분포의 로그 값과 그리고 그 야코비안의 디터미넌트 값으로 이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디터미넌트 값은 아까 전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행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각 원소의 곱수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Z라는 이제 확률 변수의 그 조건부로 컨디션으로 y-hat이 들어가 있는데 이 VQ 플로우에서 가정한 것이 바로 믹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가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믹스드 가우시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데이터로부터 평균과 이 표준 편차 분산을 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CK라는 거는 CPC 로부터 뽑은 시멘틱한 그 피처의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평균과 분산을 표현할 수 있는 러너블한 리니어 레이어 각각을 같이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y-hat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또 따로 표현되게 되고 그걸 조건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서 이 PZ에 대한 likelihood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믹스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여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학습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그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활용하는데 이 2D이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총 3D죠. 그래서 3D라서 인풋을 할 때 이 반으로 쪼개서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2D 컨볼루션을 활용을 해주는데 이때 나눠주는 축이 채널 축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Z라는 거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사실 이 값은 그냥 상수값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뒤쪽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그 레이어 총 중간 마지막 거를 제외해서 3개의 레이어로부터 피처 맵을 뽑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한 피처 맵은 사실
이 크기가 다릅니다. 1, 2, 3으로 갈수록 사실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면 거칠수록 피처 맵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채널 축을 기준으로는 늘어나긴 하지만 이 하이트 위드가 작아지는데 얘네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셨다면은 여기서는 먼저 이 Z1과 Z2가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로부터 뽑힌 피처 맵을 가지고 계산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채널을 기준으로 평균을 취해주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레이어 2에서 나온 이 Z2가 더 작기 때문에 가장 큰 크기에 맞춰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마다의 Z 값을 같은 크기로 모두 맞춰주고 여기서 또 제한하는 어그리게이션을 거쳐서 이미지 단위의 이상치 스코어와 픽셀 단위의 이상치 스코어 두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우선은 이 이미지 단위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뽑기 위해서는 이 pmol이라는 그 어그리게이션 방식을 활용하고 픽셀 단위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뽑기 위해서는 padd라는 그 어그리게이션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이때 pmol 같은 경우는 이 멀티플리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각 레이어 총 3개죠. 거기에 대한 Z 값을 프로덕트를 통해 계산을 해주는데 이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 X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최대화가 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이상치 데이터라고 한다면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잘 학습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상치 스코어와 순서가 반대가 됩니다. 저희는 이상치를 파지티브로 보고 정상을 이제 네거티브로 보기 때문에 그 정상의 라이클리후드가 크고 비정상의 라이클리후드가 작으면 이 순서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를 뒤집어 주기 위해서 이 맥스 값으로 pmol을 다시 뺀 뒤 smol이라는 최종적인 이미지 레벨의 어노멀리 스코어 값을 구하게 되고 이때 그 바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K개에 대한 그 여기선 퍼센트로 표현을 하는데 상위 K%의 어노멀리 스코어 합으로 평균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그 픽셀 단위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지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상위 K%개로 사용을 하고요. 이 상위 K%, 이 최대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K%로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어떤 픽셀에서의 노이즈나 이런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픽셀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메이션을 가지고 더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순서를 바꿔주기 위해서 맥시멈 값에서 맥시멈 값으로 이제 빼준 결과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멤브이텍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까지 제한된 이 멀티클래스, 여기선 유니파이드 트레이닝 스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때 99.5와 98.3이라는 기준 점수는 어떻게 보면 원클래스 세팅에서 제한된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MVTech AD와 마찬가지 비자 데이터셋에서 또한 기존 방법 대비 굉장히 크게 성능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코드북을 2개를 쓰게 됐는데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각 코드북의 개수를 몇 개로 두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아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CP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위에 대한 컨셉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8, 16, 32, 64 그리고 패턴을 표현하는 컨셉 스페시픽 패턴 코드북에서는 64, 128, 256, 512 이렇게 두었을 때 가장 잘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성능의 변화가 크게 민감하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북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크지만 않으면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모두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MVTech 같은 경우는 클래스 수가 총 15개인데 32개로 했을 때도 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보면은 어, 완전히 클래스 수대로 이제 나눠지지 않더라도 클래스 내부에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나눠서 보았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파 1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는 키 컴포넌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총 4가지 키 컴포넌트가 있고요. 첫 번째로 CADM 같은 경우는 컨셉 어웨어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그 CPC의 어떤 그 매칭되어 있는 그 Y 햇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학습을 해서 계산을 하고 Z에 대한 각 이미지마다 대표되는 컨셉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반영하도록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CPC랑 CSPC 적용은 안 하고 단순히 이 CADM에만 사용을 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성능이 굉장히 절반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50에 가까운 숫자는 거의 못 맞추는, 거의 그냥 반반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는 그 CADM만 적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CPC나 CSPC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컨디션으로 적용이 또 안 되고 그런 영향이 큰데, 이 두 번째로 CPC만 적용했을 때 보면 성능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SPC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이 첫 번째에 비해서 크게 향상이 되고, 이 CADM에 더해서 CPC까지 썼을 때 굉장히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세 가지를 모두 썼을 때 거의 모든 성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지셔닝 코딩을 썼을 때는 사실 디텍션 성능에서는 크게 향상은 없지만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에서 그래도 조금의 성능 향상이 디텍션보다는 높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CPC에 대한 시각화 결과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CP가 이제 개수, 이 라지 K가 8개일 때, 16개일 때, 32개일 때입니다. 그래서 MVTech AD는 클래스가 총 15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컬럼에 있는 small b의 그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란 색깔 별표가 각 그 컨셉추얼 프로토타입들의 이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 동그라미는 정상, 그리고 X는 이제 비정상을 의미합니다. 각각에 대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각 프로토타입에 맞춰서 클래스들이 잘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2개일 때도 이제 조금 겹쳐 있는 이런 프로토타입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프로토타입마다 하나의 클래스들이 잘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백본과 FPS의 다른 모델과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VQ 플로우 같은 경우는 와이드 레지넷
50만 사용을 하더라도 기존 이제 방법론들과 대등한 그런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실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이 가진 장점이라고 본다면 FPS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인데,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제 좀 차용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유니 AD 같은 경우는 이제 HVQ 트랜스 같은 경우나 FPS가 26, 31로 그래도 낮지는 않은 결과고, DIAD는 이제 디퓨전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멀티 클래스에 제한된 방법이고, 유니포멀리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이 VIT를 활용해서 메모리 뱅크 방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디퓨전의 방식의 특징은 성능은 높지만 학습 시간이나 이제 추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문제고, 유니포멀리와 같이 메모리 뱅크를 하는 경우도 이 메모리 뱅크 안에 들어있는 샘플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추론 시에 이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져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사실 이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에 들어가는 구조도 그 안에 이 트랜지션과 쉬프트에 활용되는 펑션이 그냥 단순히 컨볼루션 액티베이션 컨볼루션으로 구성된 레이어이기 때문에 러너블한 파라미터 수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하는 구조는 아니고 그냥 추출을 위해서, 피처 추출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라 백본이 와이드 레즈넷만 해도 이제 그렇게 큰 50만 해도 큰 이제 백본은 아니라서 비교적 높은 그런 FPS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버넥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컨버넥스트 B 베이스 모델을 사용했고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밀리언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성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고, FPS만 해도 이제 다른 기존 방법 대비 높은 FPS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멀티클래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멀티클래스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이 싱글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믹스드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활용하는 VQ 플로우를 제안한 연구고요. 이때 하이라키컬 벡터 퀀타이제이션인 두 가지 코드북을 활용해서 이제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컨셉 어웨어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을 통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이 Z라는 라이턴트 스페이스마다 어떤 시멘틱한 컨셉이 가지고 있는 평균과 분산을 학습해서 적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